잔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방향이 살짝 다릅니다. 코스닥 쪽은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전환했죠.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코스닥 장 출발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루닛 혹은 포스코 DX, 하나기술 등의 종목으로 외국인 매도 오늘 좀 집중되는 현상 확인되고 있네요. 이를 비롯해서 시장 흐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인지 유영어 가자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쪽 단연 돋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코스피 가장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자동차 쪽이 오늘 의외로 굉장한 선전을 기록하네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 전반 밸류체인 종목들 다 같이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너나 할 것 없이 전원 계열사 강세 보이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이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꽤 거센데도 불구하고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별의 흐름들 파악하면서 전략 챙겨갈게요. 자, 유영아 가자님과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 중에 리뷰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목표가 달성이 많다라는 게 될 건데요. 오늘 코인테크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주셨었고 오늘 4만 원 넘어섰어요.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해주세요. 네, 코인테크도 제가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 수주가 기대되는 종목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에 반도체 장비도 잘 가지만 저는 2차전지 중에서는 또 장비주는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 3사에서 지금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트에 담아둬야 하는 종목은 반도체 장비도 장비지만 2차 전지 장비도 특히나 LG엔솔 향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담아두시는 게 아직 뭐 발주 나온 거 아니니까요. 네. 예, 계속 홀딩 좀 당분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테크 목표가 넘어섰지만 그래도 홀딩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가볼게요. 어제 10%,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 종목이고 말씀 주시고 한 하루 정도 하락이었어요. 그 뒤로 계속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주실 때 사실 꽤 올랐던 상황이어서 더 갈까 고민했는데 언제나 차트에 속지 말고 좀 내용을 더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대덕전자 보유자분은 어떻게 해요? 역시 대덕전자도 지금 그 HBM 쪽, 그다음에 이제 뭐 HBM이 잘 가면서 결국 기판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금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마 2분기 실적까지는 저는 기대감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8월 정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급등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를 안타깝게 놓치신 분들은 대덕전자라도 꼭 쥐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 기판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MLB였다, FC, BGA였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덕전자 갖고 계시다면 꾸준히 끌고 가보자 의견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은 현대오토에버 꽤 일찍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업체인데 요즘 분위기 좀 괜찮고요. 오늘도 한 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횡보도 아니고 좀 옆으로 기다가 좀 6월 28일 날부터 강한 양봉으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인은 현대오토에버의 인버스터 데이가 6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긍정적인 그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시장에 굉장히 잘 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의 성장은 숫자로 보여줄 때가 가장 이제 이 업사이드가 크게 주가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23년 매출액 3조 원에서 27년 매출액 5조 원까지 내다보는 강한 성장을 예상하는 숫자를 제시를 해줬어요. 기존의 목표치가 이제 올해가 2.9조 원이고 그 다음에 26년도가 3.6조 원 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 가이던스가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이번에 아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 직전에 사실 자체적으로 우리 수주 좀 더 받을 것 같아라는 수주 가이던스를 상향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주가가 내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이 업황과 이 어떤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이런 어떤 매출액을 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향을 하고 그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톤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업들은 상당히 또 나름의 보수적으로 톤을 다운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웨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향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향후에 이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의 어떤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성장함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한 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아마 내부 직감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MSCI 편입은 초반에는 얘기가 좀 나오다가 지금은 살짝 잠잠한데 네. 계속해서 아마 좀 시총을 잘 유지를 한다면 뭐 대형 지수 편입 쪽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보유자분은 일단 끌고 가봐야겠네요. 저는 네 홀딩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보유자시라면 그대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과장님께 저희가 전략이 듣는 종목들의 수익 AS 시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언제나의 패턴대로 사모펀드 연기금 한 주간 어떤 쪽에 주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초록색깔 반도체 쪽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고 건설기계, 전력기기 일부 보입니다. 또 IT 쪽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일단 그 반도체가 이번 주에도 거의 주를 이루는데요. 이번 주 반도체는 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강화되었던 후공정 쪽, HBM이라든지 기판 쪽, 그쪽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온칩스라든지, 또 그 외에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 또 약간 보시면, 이번 주에 그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좀 상승했다. 네. 작년에 60% 가동률을 보이던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90%까지 상향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 테스나가 하루에 거의 20%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죠.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6개 만들던 그 제품을 9개를 만들어서 두산 테스나는 그 삼성 파운드리에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 결국에 삼성 그 두산 테스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포럼하면서 디자인 하우스를 이제 좀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TSMC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원가 감소를 시킨 것도 있지만 디자인 하우스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좀 구축을 해놓은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핵심적인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를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온칩스가 좀 핵심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역시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너무 HBM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살짝 쉬고 있지만 화장품 쪽도 여전히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전략을 주실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PNT입니다. 2차 전지 장비 대장주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PNT는 제가 알기로는 3사 모두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그런 업체가 한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7월 22일 날 PNT를 추천했더라고요. 한 주 그러니까 뒤져 1년. 그러네요. 딱 1년.
근데 PNT 그때 당시에 한 아마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좀 한 1년 반 정도 박스권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대감, 뭐 기술력이라든지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수주로 나와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대감이 있는 종목과 이제 그게 이제 숫자로 나올 종목,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주변에 지하철 개통될 때 지하철역으로 선정되면 한번 오르고 개통 막상 되면 또 2번 오르잖아요. 네. 저는 약간 PNT가 앞으로는 수주 잔고 쌓여 있는 거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정말 이제 고밸류에서 저밸류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제 코인테크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북미발 배터리 장비 발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장비 업계에서 수주 릴레이가 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거를 저만 아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발빠른 기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P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특징이 그렇게 이런 장비주 살 때 좀 단타를 하진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살 때도 좀 꾸준히 매입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고요. 일단은 그 셀 3사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발주 계획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은 지금 올해 특히나 3분기 쪽에 아마 가장 강한 발주 계획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3건의 북미 투자에 대한 장비 발주서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도 LG에너지솔루션 향해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발주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3, 4분기 뭐 늦어도 3, 4분기 내에 모든 발주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K온, 포드 JV의 블루오벌 SK라고 해서 1차 발주는 이미 완료가 됐고 2차 발주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셀 3사가 모두 3분기부터는 발주에 대한 사이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려 주셨듯이 셀 3사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PNT는 아무래도 좀 대규모 발주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업 개요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이 HTS 상에서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IT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장비라고 뜹니다. 이 롤트롤이 뭔지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롤트롤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2차 전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내 1위의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 이제 거듭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90%는 전극 공정 장비와 동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롤트롤 장비는 조립 공정과 달리 좀 기술력이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도 그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마진을 좀 높게 쳐주는 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트롤 장비가 사용되는 코팅 공정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의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 내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마이크론 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세한 얇은 단위의 극판을 구김없이 일정한 두께로 아주 빠르게 코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극판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술력이 좀 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롤트롤 6마이크론 집전체 코팅 기술력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뭐 3, 4마이크론대의 동박 생산 장비도 SK 넥실리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고 하이엔드급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2차 전지도 처음에는 뭐 장비들 기술력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는 셀메이커들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그 높은 좀 기술력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납품 시마다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펙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사들의 그 아주 최애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발주 시에 가장 좀
그 규모가 크게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잔고가 쌓여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셀사들, 뭐 배터리 업체들이 장비를 깔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를 키우잖아요. 네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2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 수주 잔고는 2조 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한 1,600억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8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8천 원의 목표 주가 잡아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도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6만 7,900원대 약보합권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올라왔던 만큼 살짝 쉬고 말씀 주신 목표 라인 도달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NT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곧장 열어가도록 할게요. 파이오링크입니다. 데이터 센터 성장의 히든 수혜주다. 어떤 의미인지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데이터 시대 필수. 요즘에 KINX도 그렇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 얘기도 속속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는 그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같이 좀 이 기업의 실적도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KINX를 소개해드렸고요. KINX 이외에도 또 파이오링크 같은 기업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성장의 히든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워낙 스몰캡이기 때문에 잘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회사는 꾸준히 사실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트워크 장비나 뭐 보안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네트워크 장비로 ADC, 그다음에 보안 스위치, 웹 방화벽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제 ADC는 뭐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 데이터 센터 서버 앞단에서 각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을 폭증하는 부분들, 보안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그 좀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효율성, 안전성 같은 것들을 향상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가끔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네. 카카오톡 맞아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게 장애가 대부분은 이 ADC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DC를 효율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이제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스스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아마 7월 말에 이제 아마 완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중화 그리고 이원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방향성은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중화를 넘어서 3중화, 4중화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요구는 결국에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이어질 거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되면 당연히 ADC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ADC 수요는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이제 AI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PNT도 그렇고 파이오링크도 그렇고 뭐 전혀 다른 섹터의 종목이지만 그래도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도 수주 확대입니다. 실제로 수주가 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있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이제 금융사 굉장히 이제 그 보안 같은 것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이런 쪽에서의 그 코어망 ADC 수주가 민간 쪽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민간 비중이 19년도 10%였는데 재작년까지 해서 40%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간 쪽에서는 이 ADC 교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버가 다운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으로 다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도 좀 이런 쪽의 수주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64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요. 아직 시총이
지금 1,100억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160억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순현금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천억 정도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지금 시총이 1,0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1,100원. 예,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 시가총액이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500억 이하면 사실 공모펀드에서 들어가는 게 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경위서 같은 거, 확인서 같은 거 써야 되거든요, 매니저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만약에 실적 성장을 해서 1,500억 이상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기관 수급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저평가됐을 때 사실 요즘은 다 동일한 섹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좀 안 보는 sek터 그런데 좀 저평가된 거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라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재미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파이오링크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시총 한 2천억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네. 하셨는데 가격 설정을 좀 해주세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2만 드리도록 원.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오링크 목표가 2만 원 정도 좀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저희 PNT와 함께 파이오링크 흐름 계속 추적하면서 AS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